세상엔 무수히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사색하며 걸을 수 있는 길, 사람 냄새 물씬 묻어나는 길, 다양한 테마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구를 대표하는 이색길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 빛깔을 뿜어내는 길 위의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문을 열어줄 길은 어떤 곳일지 궁금한데요. 길에 대해 잘 아는 분께 도움을 요청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대구 북구 유산 탐방해설사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구석구석 대구 북구의 길들을 소개해 주신다네요.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데 대구 중에서도 특히 여기 북구 지역은 6.25 전쟁 이후에 대구의 산업, 대한민국의 산업의 기반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신화 도보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경제 신화 도보길에서 만난 첫 여정은 한 성당입니다. 이곳은 대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었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고성성당은 1958년에 알빈 슈미터 신부님께서 설계하셔가지고 만든 그런 성당인데,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그런 섬유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섬유 공장에 근무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근로자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여성 직원들이 일을 쉬는 휴일에는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고성성당에 오셔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녀 가장들의 마음의 쉼터였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근대 산업을 이끈 여성 근로자들이 자주 찾던 곳인데요. 이곳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위안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살짝 걸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주역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찾은 곳은 대구가 걸어온 근대 산업의 발자취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대산업 테마길 같은 경우는 벽화로 한 600m 정도 조성된 짧은 길에 근대산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길로 조성돼 있고, 이 길이 조성된 옥산로 일대는 대구 공업의 역사를 창조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요. 근대 산업의 모태가 된 그들의 이야기를 벽화에 담아 흥미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공단이 시작됐던 곳이 지금 이 대구 북구 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대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물류가 굉장히 쉽게 여러 곳으로 이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공단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리적 이점과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이 일대에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구의 섬유 산업이 번성했던 과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굵직한 기업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대구 중구로 발걸음을 한번 옮겨볼까요? 중구 지역도 이색적인 길들이 참 많은데요. 길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놔 주실 분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관광이 시작된 중구 건대골목과 대구광역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김정자 해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숨은 이야기까지 쏙 골라 알려주는 오늘의 해설 기대해주세요. 자, 저희들이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청라언덕에는 3.1 만세 운동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시절에 있었던 90계단길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길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과거길이었던 영남대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선시대 때 서울의 피막골에 비유되는 진골목 또한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워하는 김광석, 그는 가고 없지만 그의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있습니다. 중구 길탐방의 시작점은 청라언덕인데요. 청라는 푸른 담쟁이 넝쿨을 뜻하는 이름으로 100년 전 이곳을 찾은 이방인들이 들고 온 담쟁이를 심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조화를 이룬 모습이 참 멋스럽네요. 자, 여러분들은 몽마르트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 유명했던 화가들, 그분들이 유명해지기 전에 거기서 그림을 그렸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어떤 순교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언덕 역시도 좀 야트막하고 좀 나즈막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와 비슷한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묘지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림 엽서가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대구의 몽마르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백경에도 선정된 이곳은 가톨릭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땅을 구입해 주택과 병원, 학교를 지으면서 근대 건축물의 밀집지로 이름나 있습니다. 중구 골목 투어, 제2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곳엔 다양한 식물을 심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바로 3일 만세 운동길입니다. 그럼 왜 이 길이 3일 만세 운동길로 이름이 붙여져 있었냐 하면 남학생들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모습으로 여학생들은 세숫대야에 빨래를 담아서 빨래터에 가는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서문시장에 집결을 하고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 길을 3일 만세 운동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늘 불렀었죠.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서문시장에 장날에 맞춰 일어난 3일 만세운동. 3월 8일에 대구의 학생과 교회 신도 800여 명이 이 길을 지나면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왠지 숙연해지네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님을 알고 계시죠? 이곳 중구엔 이상화 선생님이 지내던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풍기는 운치 있는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는 계산예가 체험관이고 이쪽은 이상화 고택 서상동 고택이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고택은 이상화 시인, 민족저항 시인 이상화 시인이 말년에 한 4년 살다 돌아가신 고택으로 저희가 복원해서 이제 오늘날 학습의 장으로 열려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서상돈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이었던 선생의 고택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국권을 되찾고 나라 빚을 갚자는 모금 활동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는데요. 그 중심에서 계셨던 분이 바로 서상돈 선생님입니다. 이상화 선생님과 서상돈 선생님이 전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여기 오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탁본을 뜰 수 있는데요. 탁본은 이상화 시인 모습하고 저희 대구의 유명한 과일, 이인성 화가의 그림이죠. 사과나무를 탁본으로 떠볼 수 있고 그리고 인력거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놀이 같은 거 체험도 있습니다. 고택을 관람한 후에는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접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 손잡고 찬찬히 둘러보면서 역사를 공부하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여기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역사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스탬프 투어가 있어서 길 따라 가니까 재미있었어요. 두 분 외에도 이곳엔 대구를 이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탄생했는데요. 하루에 1000냥을 버는 명당이라 불릴 만큼 많은 상권이 밀집해 있었다는 이곳. 이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번엔 영남대로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25 때 폭격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곳곳에 개발이 덜 되었다는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YMCA 건물이라든지 이상화 서상동 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시민들이 반드시 남겨둬야 된다고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영남대로와 이어지는 진골목에는 특별한 공간이 한 곳 있는데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다방입니다.
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는 이곳엔 주인장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하네요. 역사가 오래된 100년 넘은 가방입니다. 예. 제가 벌써 47년째 제가 영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애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우리 문화를 찾아오시고 어른들이 이제 옹고 장신이란 그런 기분으로 오시고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꿈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애추울 그죠? 오래된 단골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첫 고객까지 현 사장님이 운영하신 47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요. 그만큼 추억도 쌓이고 정겨움도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 오시면 우리 이제 그 연배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오는 사람이 다 한 가족같이 편하고 아주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예. 저희들 어릴 때부터 저희 선배들에서부터 각 대구의 어른들이 다 다녀가는 곳이고 또한 평상시 저희들이 존경과 또 여기 오면은 참 낭만과 모든 멋이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 집 마담 약차 하나는 또 유명합니다. 그럼 전국에 오는 손님들은 항상 미도다방에 항상 들이다 가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이 편하니까 또 여러 지인들하고 만나게 있는 낭만의 장소입니다. 네. 그러면 이곳을 나이 지긋한 분들만 찾고 계시냐? 아니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의 방문도 이어지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만든 약차는 꾸준하게 사랑받는 인기 메뉴라고 하네요. 저도 지인 추천받고 왔는데 저도 쌍화차를 몇 번 많이 안 먹어보긴 했는데 엄청 맛있고 사장님도 한복 입은 모습 보니까 뭔가 옛날 진짜 시대 온 것 같고 손님분들도 다 어르신들이라서 뭔가 좀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랑 이제 한마디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대구길 탐방의 종착지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입니다. 대구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1980년대 혼돈의 시대, 1990년대 광야의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 누구나 김광석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국에서 알고 보면 김광석의 많은 매니아 팬들이 있죠. 그래서 그는 가고 없지만 우리가 그의 노래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광석을 사랑하는 모든 팬들과 그들의 아시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문전성시 문화와 전통시장을 접목시키는 이런 거리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방천시장 인근 골목골목. 그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한 벽화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큰 위안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열심히 살아갈 용기를 충전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노래가 주는 힘이겠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도 여행을 하고 또한 슬픈 일이 있어도 여행을 할 때가 많죠. 김광석의 노래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는 광석의 길을 찾아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주는 좋은 명당이 바로 대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대구의 이색적인 길들. 길이 지닌 수많은 의미를 되새기며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대구의 다양한 테마 길들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색적인 길들이 대구에 네. 있었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또 새롭게 알게 된 곳들도 있긴 하는데요. 우리 해사자님께서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택 씨는 어떤 네. 길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 네. 대구의 역사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던 곳이죠. 네. 근대 문화골목 아주 인상 깊었고요. 또 그 주인이 바뀌셨는데도 네, 네. 그 뒤로 5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그 추억의 다방. 맞아요.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는데요. 전 아직도 이렇게 대구에 살면서 이렇게 제가 못 가봤다니 너무 아쉽고요. 기회가 되면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이상화 선생님, 서산돈 선생님의 고택도 볼 수 네. 있었죠. 그
참 의미 있게 잘 만들어진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고택은 저희가 뭐 아무 때나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또 가실 분들을 위해서 관람 안내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상화 시인과 서상돈 선생님의 고택, 그리고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일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365일 문이 활짝 이렇게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 언제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모, 세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올여름은요 많이 더울 거라는 말들이 많아서 걱정인데요. 더위로 발생하는 질병들 참 많이 있죠. 예. 대표적으로 열사병, 일사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폭염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흔히 발생하게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네. 더위가 이제 장시간 노출이 되면 신체가 적응하기 어려워지는데 폭염 발생 시 챙겨야 할 점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물은 2리터 이상 마셔야 되고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땐 이온 음료 같은 거 있죠? 이거 드시면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이 든 과일, 채소를 충분히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 제공하는 폭염 정보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외출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모 세모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